안녕하세요. 초월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1학년 영어를 담당한 성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영어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요, 2020학년도 초월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색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우선 1학년 영어 선생님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총 3분이 계시고요. 김웅용 선생님, 박규숙 선생님, 그리고 저, 성준현 선생님 이렇게 3분이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의 위치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금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개학이 돼서 여러분이 학교에 오셔서 실제로 수업하게 되면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는 교무실로 찾아오셔야 되니까 꼭 이 위치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표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1학년 영어 오리엔테이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과제 검사 내용 안내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어 평가 계획 설명 해드리고, 세 번째 온라인 영어 수업 방향 어떻게 온라인 영어 수업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월고 여러분께 드리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영어 과제 검사 내용 안내인데요.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과제가 총 2번 나갔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과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반드시 1차 과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지금까지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을 내셔서 주말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요. 교과서 1과 2과 본문 예습하는 거 있었고요. 1과 2과 단어 외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루어진 6월 전국 고1 모의고사 풀어보기. 당연히 여기서는 영어 모의고사 풀어보셔야 되고요. 왜 이거를 제가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풀어보신 시험지 꼭 가지고 계세요. 꼭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과제는요. 이것에 대한 유튜브 수업 영상 그리고 EBS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듣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1학기 때 지금 우리가 개학이 많이 미루어졌잖아요. 그래서 1학기에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이런 과제를 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한 친구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으로
1학년 영어 평가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1학년 영어 평가 계획은요, 1학기 평가 계획입니다. 네, 2학기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총 두 가지 평가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도 다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게 되고, 반영 비율. 네, 우리 지필평가. 종이 시험지를 풀어서 하는 평가 60% 반영이 되고요. 수행평가 40%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필평가는 1차, 2차, 쉽게 말해서 1차는 중간고사라고 하죠. 2차는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서 칠 것 같고요. 선택형, 서술형, 문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번호를 찍는 문제, 객관식이라고도 하죠. 그런 문제이고요. 서술형은 정답을 글로 쓰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선택형이 64점, 서술형이 36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이고요. 시험 하나는 다시 30%, 그러니까 뭔가 30점의 점수로 환산이 되고요. 중간, 기말 합쳐서 이게 60점이 되고, 수행평가 40%, 40점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총 1학기 영어 성적 100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3월 달에 작성된 문서예요. 그래서 그때는 60%, 40%, GP 평가가 60, 수행이 40 이렇게 비율을 정했었는데, 이게 비율이 변경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은 지울게요. 네, 지필평가가 이거 예시입니다. 아직 정해진 숫자 비율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필평가는 80이 될 수 있고 수행평가는 20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여러분께 즉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비율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졌다. 그러면은요, 수행평가 지금 세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종류, 이 세 가지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계획된 것은 주제 발표라고 해서, 이제, 영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 주제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본 작성하고 발표, 영어로 당연히 해야겠죠. 영어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가 15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휘 표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휘 시험이에요. 최대 3회까지 지금 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칠 수 있고 두 번도 칠 수 있습니다. 3회를 다 채워서 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최대 3회까지 한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변경이 되면 또 나중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여러분 전국적으로 EBS에서 듣기 평가를 진행하죠. 이게 10점, 20문제인데 한 문제당 0.5점으로 해서 10점 반영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5점, 10점에서 40점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우리 평가 시기 한번 볼게요. 평가 시기는 중간고사는 6월 한 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실히 정해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6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할 거다. 네, 예상이 되어 있고, 듣기평가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에 할 것이라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 처리 기준,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데 90점 이상에서 100점은 A, 80점에서 90점 미만은 B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성적 처리 기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등급으로 정하게 되는데 1등급, 2등급의 흔히 말하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냐, 네, 그거에 대한 표이고요. 네, 4% 이하 우리 1학년 학생이 지금 약 360명이 있습니다. 360명이 있는데 이 4%를 해보면 약 14명, 14명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14등 정도는 해야지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니까 여기서는 14명까지가 1등급이니까 2등급은 15등부터 해야겠죠. 11%는요, 계산을 해보면 약 39등까지 줄 수 있다. 3등급까지만 볼게요. 네, 40등에서부터 23%가 87등 정도 돼요. 네,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 등수는요, 정해진 건 아니고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런 퍼센트로 나뉘어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방을 통해서 더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영어 수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영어 수업은요, EBS 교과서 진도 특강 영어 정승익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YBM 저자는 박준원 우리 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EBS에서 제공하는 영어 수업을 주로 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EBS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거나 기타 중요한 내용,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과 같은 강의를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이나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EBS 클래스룸 1학년 영어 교과에 들어오셔서요. 여기 있죠. 질문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기를 클릭을 하셔서 질문을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글을 등록을 해 주시면 영어 선생님들이 읽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네요. 우리 초월 고등학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진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 생명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네,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강조를 할게요. 네, 비누로 손 자주 씻어 주시고 마스크, 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에만 있다 보면 많이 답답한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경우를 위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방문을 꼭 자제해 주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학교 계약도 늦춰지고 이제 새로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다짐도 했을 거고 뭐 어떤 기대도 했을 거고 새로운 친구 만난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대와 기대와 다짐, 걱정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다 미루어져 버리고 다 일정이 깨져 버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망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내가 대학 갈 때 취업할 때 문제 생기면 어쩌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요. 네, 걱정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걱정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걱정 그래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또 걱정하는 건 안 좋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 문구에 절규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3월 달에는 학교와 집을 오고 가면서 계약을 준비했고 4월 달에는 학교에 쭉 나와서 계약을 준비를 했는데 회의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초록고 학생들 이렇게 계약이 늦어져서, 생활이나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고등학교 시기를 이렇게 헛되이 보내거나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걱정, 근심이 많은 상황에서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럴 때일수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초월고 여러분은 본분이 학생이죠. 네. 학생에게 주어진 일은 공부. 네. 공부라고 일단 학습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부는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죠. 공부라고 하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미래의 내 삶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냥 공부라고 할게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학교에 갈 상황이 안 되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 해야 된다는데 제대로 될지 이거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많은 상황에서 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어디서 많이 보는 사과 모양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폰이나 에어팟을 만든 애플 주식 회사죠. 애플 주식 회사를 창업한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집 아저씨보다 더 친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죠. 네, 2011년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까지 이분에 의해서 좀 많이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대학을 자퇴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들으신 우리 친구들도 계실 텐데, 미국의 Reed University라는 꽤 인문학으로 꽤 유명한 대학을 스티브 잡스가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만 하고 자퇴를 했대요. 완전 진짜 뭐 우리가 평소 하는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퇴를 하고 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방황을 좀 한 거죠. 나 이거 자퇴했는데 나 이제 뭐 하냐.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처럼 불안장애 모드로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인생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한 학교가 적성에 안 맞아서 자퇴를 했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인생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누구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요, 근데 고민하다가 자기가 하기로 결정한 행동이 좀 어떻게 보면 웃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퇴한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걸 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자기가 적성이 안 맞아서 자퇴한 학교에 다시 돌아가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인데,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이 강의를 수업료를 내지 않고 들었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 흔히 강의를 도둑질을 해서 듣는다고 해서 도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강을 했다고 해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한 거죠.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걸리면 바로 감옥 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강을 했다고 해요. 지금 뭐 이렇게 웃고는 있는데, 뭐 인성이 그닥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도강을 했고요. 이 도강을 한 과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몰래 가서 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calligraphy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서체학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캘리그라피 많이 들어보셨죠?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예쁜 글씨체 만드는 수업을 우리 동양으로 치면 서예입니다. 서예. 네,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고민해서 뭐 어떡하냐? 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학생이었을 때 주어졌었던 그 공부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절박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도강을 했겠죠. 이게 불법적으로 강의를 들을 만큼 절박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가서 적성에 안 맞아서 자퇴를 했는데 고민하다가 막 집에서 백수짓도 하고 뒹굴뒹굴 하고 고민한답시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하는 일이 서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붓글씨 쓰고 글씨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뭐 하다 안 되니까 그거라도 했던 건데, 부모님이 보셨으면, 어머니가 봤으면 엄마한테 바로 그냥 등짝 스매싱 맞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거라도 그래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그거라도 했던 게 이제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배움을 멈추지 않고 그때 그 서예 수업, 내가 하다 안 돼서 예전에 그래도 주어졌었던 일이라고 했던 거라도 해보자 라고 들었던 그 서예 수업 듣길 잘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수업 들은 걸로 아이폰에 이 글씨체 디자인할 때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 스티브 잡스 본인께서 직접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민하고 하다가 안 돼서 이거라도 예전에 했던 일이 예전에 내가 학생이었을 때 했어야 했던 그 수업이라도 듣자라고 해서 들었던 게 미래의 아이폰에 이런 예쁜 글씨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하게 됐는데 군대 2년 동안 2년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입학을 새로 하는 것 같았어요. 2년 만에 학교 가니까. 뭐 부푼 마음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여러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기대, 설렘, 두려움 이런 게 있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후배들이요. 너무 똑똑하고 저는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영어 실력이 당연히 중요했겠죠. 영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뭐 외국에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후배들 너무 잘하고 근데 선배들 오랜만에 친한 선배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금 못생겨지긴 했는데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진짜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2년 만에 책 하나 안 보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학하고 첫 학기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현타가 오면서 고민을 엄청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영어를 전공하는 것이 맞나? 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 소용이 있는 일인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사춘기가 대학교 때 온 것처럼. 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뭐 상담도 많이 해보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결론은 완전히 노답. 네,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그래 학교 다니니까 지금 뭐 내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 공부라도 하자.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꾸역꾸역 하다가 제가 그 고민이 한 방에 날아간 계기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교생을 꼭 한 번씩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교생 선생님을 뵌 적이 있을 텐데 저도 똑같이 교생 선생님을 했었고요. 교생을 한 달 하고 나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네, 그 목적이 다시 새로 정립이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제가 고민 끝에 이거라도 하자. 뭐 고민해봤자 뭐 다 방법도 없으니까 주어진 일이라도 하자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래저래 좀 말이 많았는데요. 여러분께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막막하더라도 주어진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밑거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어 교과서 1과 본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과 관련된 거는 EBS 클래스룸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